자비의 길에 태어난 이들은 자신만의 에고가 상황의 중심에 있기를 영원히 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에고의 충동을 잠재우는 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이들은 타인들에 대한 더 훌륭한 헌신, 이해심, 관심을 개발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비전을 이행할 능력을 부여받았으므로 더 깊은 자비를 개발하여 자신의 가정이나 공동체 혹은 일반 사회의 더 훌륭한 선을 위해 작업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도록 돕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관심을 끌고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빛나는 에너지와 관계하면서 세상에 들어오므로 이타심을 체득하기가 이들에게는 극도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려면 이들은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서 타인의 더 중요한 관심사나 발상, 덕으로 돌리는 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태양계 중심에 있는 단일한 별이 되기보다 전체 사회라는 은하에서 많은 별 중 하나가 되는 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이들 중 가장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확고히 제쳐놓고 공공복지와 공익을 위해 끈질기게 작업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공부는 집단의 최고 이익이 이들의 자기 이익과 일치할 수 있고 협력자 가족 정치 집단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전체 인류의 대의를 증진함으로써 사실 자기 대의도 또한 증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이들은 공익이 사실상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 식별 과정을 돕는 것이 바로 이들의 타고난 예지력입니다. 활달하고 끊임없이 일하는 이들을 위한 책략은 바쁜 삶에서 주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비전을 넓히기 위해 충분히 오랫동안 멈추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체 그룹을 방어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를 사심없이 이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들은 자비의 본질에 관해 체득해야 합니다. 공감과 동감을 모두 수반하는 자비에는 타인의 처지에 자신을 놓는 능력, 즉 타인이 느끼듯이 느끼고 타인이 보듯이 보며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살피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들을 위한 이 두 가지의 기능은 어떤 암시를 주는 더 추가된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주 이들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자신보다 불운한 사람들과 관계하기 위한 능력을 줄 상실이나 고통을 수반하는 몇몇 중요한 공부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런 공부는 중독으로 말미암은 고통, 자신의 질병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과 벌이는 고군분투, 파산과 같은 돈 문제 또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죽음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더 작고 덜 충격적인 규모로 단순히 일상생활의 상처 일부로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암시를 주는 것은 바로 이들이 자신만의 개인적 불행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 덕에 타인에게 제안할 뭔가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할 것인가? 자주 이들의 가슴에 자비라는 우물을 파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불행입니다. 이들에게 유력한 도전 분야는 사회적 영역일 것입니다. 동등한 입지에서 동료 인간 존재와 접촉하도록 이끄는 어떤 활동도 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첫째, 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기능이 예리해지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이들이 원하든 말든 이 활동은 이들에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르기보다 비슷한 점을 발견함으로써 이들은 마침내 인생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도전으로 판명될 것인데 이들에게 자주 정남이가 떨어진 타인들이 이들을 적어도 처음에는 거만하고 우월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요하는 이 과정의 긍정적인 부작용은 이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관해 더 많이 체득하면서 더 잘 알게 되고 최신 유행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들 중 가장 진화된 사람은 빈번히 사회적 논평가와 비평가가 되어 공익에 대한 자기 이익이라는 자신의 좁은 관점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난관은 사실상 자신을 아낌없이 내놓는 법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시간, 돈, 심지어 개인적인 느낌까지 공유하기를 요청받을 때 짜증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들이 보답으로 거의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 자주 어느 정도까지는 관대하게 주고서 그 다음 물러날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이들의 성공 지향이 회사나 다른 그룹에 성공적으로 활용될지도 모르지만 그룹을 스포트라이트에 두려는 욕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후광을 받기 위한 이들 자신의 비정상적인 욕구가 얄팍하게 위장된 확장일 뿐입니다. 명백히 이들이 시간을 내서 강력한 일련의 인간적 가치 체계나 도덕률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이기주의라는 샛길로 쉽게 유혹될 것입니다. 처음에 이들을 자기중심적, 나르시스적 혹은 거만하다고 보던 사람들은 더 많은 공감, 따뜻함, 공유 쪽으로 향한 이들의 성격 탈바꿈을 환영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이들은 가짜 찬양을 통해 이들을 과대 포장해주는 아첨꾼을 피해야 하는데, 이런 의존적인 사람은 가장 자주 자신이 매달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을 향상하도록 도울 일종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종사하는 다른 집단과 개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숙련된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어떤 봉사활동도 이 목표를 도울 것입니다. 이들이 빈곤하게 관심을 끌려고 하기보다는 완전히 전환해서 건강한 의미에서 타인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회적 양심을 중시하는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이 이들을 돕겠지만, 이들의 진짜 도전은 육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타인의 일상적 욕구를 인정하고 타인을 섬기도록 강요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도 밝혀야 하므로 자녀를 갖는 것이 뛰어난 점검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버릴 수 있는 에고에 대한 온갖 구속은 성취와 보상을 틀림없이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은 자신의 자녀나 자신이 책임지는 다른 아이들의 욕구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방법을 체득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이 특별한 공부가 터득되지 않는다면 끔찍한 귀결은 불가피합니다. 이들은 전형적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 시간,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유별나게 타고났거나 특수한 아이를 갖는 것에서 바람직한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관련한 장애질병사고는 이타적이고 자비롭게 자신을 헌신하는 이들의 능력을 모두 점검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와 가깝고 소중한 사람의 욕구 사이의 균형을 찾도록 도전하게 하는 삶의 상황입니다. 만약 이들이 참으로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자 작업한다면 경력과 가정생활 사이의 최고 균형을 찾는 것이 이들에게 중대할지도 모릅니다. 약속하고 지키며 조건 없이 주고 원한을 품지 않으면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이들의 도덕성과 캐릭터를 형성하는 데 크게 도움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이 자신을 충족시킴으로써 순전한 이기심이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지 깨달을 때까지는 자신의 체계에서 자신을 충족하려고 욕망할 것이므로 가끔 전면적으로 자신을 충족시킨다 해도 해롭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에 헌신하는 새로워진 양식이 심지어 결과로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비의 길은 찬양받으려 거울을 들여다보지만 그 결과는 이들이 자신의 이미지가 분해되어서 자신의 삶에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을 각각 대변하는 과거와 현재의 작은 이미지로 된 만화경으로 재조립되는 것을 살펴볼 뿐인 사람에게 비유될 수도 있습니다. 단일한 이미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 이미지는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가장 고립된 개인조차도 좀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는데 이바지합니다. 한때 나르시스적이었던 사람이 찬양받으려 거울을 응시할 때 자기에 대한 사랑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변모합니다.